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19일 장 초반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한 달러 강세가 그 배경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수장이 협력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이 46.7%로 늘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13%를 추가 취득했기 때문인데 최윤범 회장 측은 현재 40% 안팎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최대 3%, SK하이닉스는 5%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 간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 내외의 급락세를 보여줬죠. 이번 12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25bp의 금리 인하가 기존대로 단행이 됐지만요. 점도표를 봤을 때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대폭 상향이 된 반면에 금리 인하 횟수는 절반으로 줄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8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5% 수준을 돌파했는데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 이 회계연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실망감에 시간외에서 16%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반대로 퀀텀 컴퓨팅은 나사와의 계약 모멘텀에 지속적으로 이 급등세 보이면서 밤사이에도 50% 이상 정규장에서 상승했는데요. 이 오늘 우리 시장 이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주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요. 남북 경협주 역시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양상인데요. 지금 이 시각 조선주들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LNG선 등 고부가 수주 기대감과 또 현재 강달러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K푸드 수출의 대표 주자 삼양식품이 수출 실적을 등에 업고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수익률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식품주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가 현재 지금 이 시각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권 후보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범보수 진영에서 16.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는 점이 현재 유 의원 관련주의 급등세의 배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 달러 강세까지 오늘 장중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계엄 사태보다도 더 높아진 1,453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시각에도 마찬가지로 1,45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피입니다. 1.59%, 현재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 줄여가면서 2,44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4%가량 현재 낙폭 기록하면서 68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수급 동향 바로 좀 살펴보고 왔고요. 또 갑자기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OJ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연기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3회 연속 0.25%로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건데요. 이 우에다 총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자세한 소식 전해질 예정이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렸었던 지난 3월에 이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금리 동결 가져가고 있는 현재 BOJ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이고요. 이어서 저희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샵 0082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져 주실 텐베거 뉴 메이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도 PD님께 방금 바로 들었습니다. 이 BOJ가 드디어 금리 발표를 했었죠. 이 사실 원래부터도 좀 약간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FOMC 여파가 좀 간밤에 있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로 금리 인상이 좀 우호적인 여건이 펼쳐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금리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선택을 했네요. BOJ의 금리 동결은 특별한 큰 이슈는 좀 아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의 또 급락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크게 요동을 좀 쳤던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다가 BOJ 부분의 금리 뭐 이런 여부 때문에 상당히 약세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오늘 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갭상승으로 해서 넘어갔다는 것이 좀 되죠. 1440이 약간 넘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갈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인데 오늘 갭상승의 음봉 형태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약간 리스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 증시의 다우존스 나스닥 차트 약간 의외했던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이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의 탈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급락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트럼프 당선 직전의 가격대 거의 좀 이 가격대에 다 왔죠.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보면 추세 이탈은 아니고 마지막 마지노선의 또 입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이제 부분들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파월 의장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정면 반기를 들었죠. 그러면 트럼프 그래 하면서 연준에 대한 선보는 작업들이 좀 일어날 확률이 좀 많죠. 독립성은 처음에는 보장을 좀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강달러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면은 달러 강세도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충격이 한번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의 반격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스닥은 여전히 추세선 상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추세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2, 3일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살짝 빠진 가격대.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41선이죠. 이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41선까지는 추세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행보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채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21선 추세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세 이탈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살짝 불안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 부분들을 뭐 살펴보면은 지수는 탄핵 이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요소는 현재 장세에 대한 어떤 변동성만 있지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 이전으로 복귀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개파락 뒤에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반등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여기에 또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 21선 아래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 이 연말까지 7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3거래일 정도까지는 다 파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감안하면은 여기서 등락이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뭐 급락을 좀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던 뭐 그런 요인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멈춰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가바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 V자보다 더 올랐죠.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박스권에서 연말까지 조정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등했던 흐름들인데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는 약간 불안하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체제가 약간 굳건해야 되는데 뭐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탄핵을 좀 다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총리 체제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 전부 다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정한 어떤 관료 체계를 그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입김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살아오면은 전부 다 칼바람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은 약간 혼란한 부분들은 연말까지도 약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책 관련된 부분들 대선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 관련된 종목의 어떤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종목으로 어떤 승부를 거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FOMC 결과에도 금리 동결까지 이렇게 BOJ에서 결과가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불확실성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흐름 짚어주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수목금 새로운 코너,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가지 종목은요. 한국 첨단 소재, JST나 S&D, 칩스앤미디어, 마지막으로 성광밴드까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프닝 때 다뤘던 테마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좀 가장 눈길이 가는 종목을 꼽자면 지금도 상한가에 잠겨 있는 한국 첨단 소재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간밤 급락장 속에서도 퀀텀 컴퓨팅의 급등이 어마어마했었죠. 전문가님, 이 반도체랑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게요. 네. 양자 컴퓨팅에서도 이 하드웨어에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매기가 몰려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예.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한가 종목군 중에 뭐 대신정보통신, 한국첨단소재, 카이노스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한국첨단소재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첨단소재 부분들은 뭐 섹터로 보면 양자암호통신 관련된 종목이 이제 대거 포진이 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장비 쪽에도 좀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양자암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한 번 통신 장비에 제재를 했죠. 인터넷 공유기 절대 중국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양자암호 통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게 대거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국 첨단 소재 대장주 쪽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어제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첨단 소재가 약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자 얼큰 기술에 대한 그 부분에 기술 이전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너무 시총이 적다 보니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쪽 관련된 종목의 어떤 순환매 이 부분들을 약간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 많은 종목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통신 장비 쪽의 어떤 흐름에서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제가 우리로, 우리넷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로, 우리넷 부분들 한번 두 개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넷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넥라인점 에서 양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섹타주 쪽에서 우리넷 부분들도 지금 우리로 정부라는 종목군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라는 종목군도 차트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한 번 더 슈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 발짝 현재 빗겨나는 종목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수 어느 정도 시총이 있고 안정적인 종목은 뭐 솔리드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한 7% 정도 떴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그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JST나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JST나라는 종목은 오늘 올라갔던 것이 트럼프의 이제 북 담당 특사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이쪽 그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JST나가 이제 강세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장중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루나 이틀 약간 숨구르기만 해줘도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그런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남북 경협주 중에서 쭉 한번 보시면은 많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 대장주로 알려지는 부분들이 일신석재가 좀 되죠. 그래서 일신석재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조정을 강하게 버텨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21선과 이격이 좀 높다 할지라도 리스크를 약간 감소하고 일신석재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약간 뭐 이 저평가적인 종목
또 바닥에 있는 난강토건이죠. 한번 개성공단 현재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 이 부분이 이제 난강토건, 뭐 삼부토건 이런 업체들인데 아직도 순환매가 전혀 일어나지는 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하고도 살짝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봐야 될 특징주 중에서 S&D가 오늘 25% 올라왔습니다. 25% 올라왔는데 이게 크게 올라와줬던 것은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를 이제 소스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 이 부분이 S&D가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에 대한 가장 그 어떤 후발주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올라왔고 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불닭소스 이거 하나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2차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이다. 그래서 오늘 25%까지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격이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뭐 접근해야 되고요. 지금은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음식업종 보면은 이런 종목이 좀 오늘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삼양식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후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추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만 한 3% 뭐 5%만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면은 오뚜기나 뭐 그다음에 롯데헬푸드 뭐 이런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직 순환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괜찮은 부분들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쟁탈전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도 상당히 약간 무겁지만은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는 K푸드로서의 가능성이 삼양식품 다음으로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한번 S&D에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테마 부분들은 약간 리스크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칩셋미디어가 좀 눈에 좀 잡힙니다. 자 여기서 칩셋미디어를 보시면은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쪽의 또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잡혀주고 있죠. 그래서 칩셋미디어가 오늘 반도체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쪽 강세를 보였던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미중 패권의 이제 이 부분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그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전망의 또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AI 쪽에 투자를 많이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칩셋미디어는 중국과도 제휴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이 영상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영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영상 IP에 대한 어떤 NPU 관련된 기술을 또 칩셋미디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대체 어떤 기술로서 칩셋미디어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칩셋미디어가 새로운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NPU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통신 반도체지만은 이쪽으로 방향을 좀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데이터로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그 설계 온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칩셋에 대한 어떤 제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오리지널 현재 코덱 영상 IP 코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NPU 시스템을 좀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대안으로서 오늘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고 오늘 5% 정도 올라가는데 장중 어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슈팅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불안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NPU 관련된 부분에서 미디어 칩을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율주행 쪽에서 보시면은 이 i3 시스템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은 이 왜 자율주행 관련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건 적외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방산에서 적외선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 적외선 관련된 부분이 고급 고급 차종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 밤에 원적외선으로 하기 때문에 밤에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질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차 기종 쪽으로 많이 포함이 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3 시스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어제 이야기했던 SS랩 라이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3D 레이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원적외선 관련 i3 시스템 이런 부분이 새로운 틈새 테마로서의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칩셋 미디어도 영상 코덱 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성광밴드가 약간 눈에 좀 잡히네요. 자, 오늘 뭐 성광밴드가 오늘 올라왔던 부분들은 미국 LNG 수출 터미널 투자가 왕성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쪽에 대한 뭐 수혜가 좀 된다고 들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것들 말씀을 좀 드렸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리쇼링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의 두 번째 이제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유럽에 대한 로우 전쟁 사태 때문에 LNG 공급망이 다 파괴됐습니다. 유럽에 대한 대부분의 LNG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서부 텍사스 지역에 대한 셰일가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LNG선 연료선 운반선이죠. 운반선 발주가 굉장히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친환경에 대해서 거의 사기다 뭐 했는데 약간 좀 생각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 포집 관련된 쪽에서도 좀 약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왕성하게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선주를 은근히 슈퍼 사이클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좀 하는데 이에 대한 뭐 최대 수혜주로서 조선기자재가 이제 나와줄 수도 있고 또한 최근에 그 전체 어떻게 보면 동해 관련된
석유 시추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광밴드 부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또 한 번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지만은 이격이 좀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발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조선기자재 쪽에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성광밴드 말고 동성와인텍,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 부분들은 LNG 운반선 내에 어떻게 보면은 보온 덮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동성와인텍 이런 부분들이 이격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상승률 탑5 5개 종목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을 이끌어준 이 테마 급등주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저희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이어서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또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500원에 8%.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0.28% 빨간불 켜주면서 1,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자율주행 오늘 밤 사이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이 테슬라의 ASS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부터 도입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요. 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정책 부분의 어떤 그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대중화 쪽의 어떤 흐름들이 밟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어떤 시발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AI 쪽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관련된 레이더 관련된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라는 것은 이제 현재 전파를 쏴서 이렇게 오는데 단점이 없냐면은 부분적인 면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죠. 가끔 뉴스에 가다 보면은
비행기 때 세 대를 비행기로 오인해서 막 출격했다 뭐 이런 것들 기사에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인지 새인지도 구별을 못한데 물질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적용했다고는 안 되겠죠. 입체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런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다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밤낮 없이 다 구현이 되지만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사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단점까지도 다 이제 포괄을 좀 하기 때문에 라이다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그런 걸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대중화는 라이다고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로 서서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차트로는 이런 움직임이죠. 한번 크게 이제 급락이 됐는데 전체에 대한 절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11,500원인데 뭐 어제 약간 사신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이 반등했다가 당기고 있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살짝 높고 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고 이 13,000원 또는 13,300원이 하나의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뭐 차익 실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꾸준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또 시총이 또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테마의 바람이 불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보유 좀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K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고차 판매 관련 그런 기업이죠. 22,600원에 49%,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각 K카 약 1%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3,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최근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 시장의 하락에 따른 또 마찬가지로 급등에 따른 되돌림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1년 최고가가 15,000원입니다. 전문가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K카는 이제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부분들은 국내 중고차 유통 플랫폼도 있고 이걸 약간 수리해서 중고차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창구도 있는데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약에 이제 중고차 시장을 이제 뛰어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철저히 막고 있는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약 중에 중고차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좀 진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에이스 차원에서도 많이 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의 그런 부분인데 워낙 K카가 지배력이 강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또는 M&A 이슈적인 측면에서 당장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차례 한번 그 현대화 붐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이 자동차 판매점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그런 신사업들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도 마찬가지 이슈가 좀 돌 수는 있다. 근데 약간 더딘 경향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번 바짝 올라줬다. 뭔가 최근에 자율주행하고도 약간 코드가 맞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테마가 이쪽하고 같이 부르면서 2차 테마로 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한 이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이쪽에서도 약간 옮겨붙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9%인가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기서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장기 차트로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오랜 동안 행보를 사실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오랜 동안 박스권 이번에 이제 돌파 시도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슈팅이 나와 줄 수 있는 가능성 최근에 2단 상승의 저점이 11,000원, 12,000원 정도가 지금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최대 목표가가 한 2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이 15,000원 한 번은 돌파를 해주겠죠. 그래서 한 2만 원 근처 가면은 약간은 좀 손해가 보더라도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까지는 뭐 근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2,000원 뭐 정도에서 약간 10% 정도 가까이는 손절을 좀 하실 생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볼 저희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저희 이스트소프트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22,900원에 20%의 저희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트소프트 또 굉장히 또 요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3.8%가량 급락하게 되면서 24,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그래도 참 마음이 많이 좀 쓰라리실 것 같아요. 예.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을 좀 이스소프트에서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소프트 부분들은 이 알약 부분이죠. 이 인터넷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깔 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제3의 인터넷, 줌이라는 인터넷 부분들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해서 아시아 측의 파트너십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디지털 휴먼 서비스도 강화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가 줌인터넷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I 엔진 뭐 이런 서비스 기술까지 다 완벽하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효용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2단 상승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냉난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만은 조정을 보인 어떤 흐름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마가 강한 것은 20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테마가 약한 것은 현재 21선 깨고 내려가서 61선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아주 오랜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선에서는 충분히 좀 지지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2,900원이면은 아직 뭐 수익권으로 보시면 좀 되고 20% 정도 되면은 뭐 공격적으로 잘 담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점이 15,000원, 15,000원 정도 좀 되고 있고 여기서 3만 원이면 더블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블이 됐는데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장주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부분들을 목표가를 이제 잡는다면은 지금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부분들은 36,000원 또는 38,000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을 정도 좀 잡고 이것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목표가를 잡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계속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저희 종목은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오늘 많이 들어와 있네요. SO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에 50%의 비중. 전문가님, 현재 이 SOS의 이 자율주행 섹터들은 그래도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SOS랩은 4%가량 내리게 되면서 11,000원 선에 현재 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사로 있을 때 동은안한택이라는 휴대폰 업체, 그다음에 이제 당뇨 현재 어떻게 보면은 타액 당뇨 관련된 업체인 동은안한택과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좀 해주고 있죠. 라이다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근데 상장이 되고 나서 21,000원에 상장이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4분의 1 토방이 났던 그런 비운의 종목이죠. 그런 부분인데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자율주행 이슈가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5,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권이죠. 10,000원. 이 부분들을 단숨에 올라쳤던 그런 부분에 좀 있고 또 조정을 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서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 부분. 그래서 상장 초기 가격까지는 사실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보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한 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만 원까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보 수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행보 실험을 그러니까 이처럼 한번 급등을 해주면은 이렇게 행보를 해주다가 올라가는 그 패턴이 나와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전 고점에서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대 부분들은 약 8,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로 보면은 최소한 16,000원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16,000 플러스 알파선에는 일단은 팔아볼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 오늘 상담을 했던 또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던 종목이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예스로 올라왔는데 다 괜찮습니다.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IC 시스템, 칩셋 미디어, 텔레치스, 넥스트 칩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현재 주봉 월봉상으로 보셔더라도 확실하게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16,000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18%. 지금 시각 YC 3% 이상 내리면서 9,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YC도 매수가가 좀 상당히 아쉽네요. 예. 자, YC 부분들이 좀 전체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이 넥라인점 지루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8,200원이 완벽하게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넥라인점에서 보여주다가 한번 이렇게 슈팅이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12,500원 이 상황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회된 쉴드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으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정말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뉴욕 증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다우는 무려 2.58%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실적 부진 전망에 이 시간에서 주가가 16%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한국 첨단 소재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 보였습니다.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